우울한 소식인데요. 한국 경제가 2년 반 만에 역성장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지금 작년 4분기에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이 발표됐는데 지금 그 한국 경제가 2년 반 만에 역성장했다는 게 2년 반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 때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해드리고 문재인 정부 내내 경제 폭망이라던 자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습니다. 지켜보려고요. 그때 기억들 하시겠지만 경제 폭망이란 말을 국민의힘의 정치인 중에 그 말을 안 쓰는 놈이 없을 정도로. 자, 그래프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2022년까지 이게 성장률이 있잖아요. 여기 0.7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 때문이에요. 저기 밑에 보시면 0.7. 그렇죠. 2020년 0.7이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때 역성장 한번 했고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추이도 한번 볼게요. 그래프 보시면 이제 이 해년마다 이렇게 저게 말하면 0.7이 아까 구석탱이 저게 네. 코로나 때고 다시 4.1% 올랐다가 2.6%까지 갔는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추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윤석열이 이제 지금 맨 오른쪽이 그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4분기 0.4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4 수출 증감률. 수출 증감률은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윤석열 당선되자마자부터 무역 적자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악의 기운이 지금 대한민국을 휩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2023년 경제 전망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에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경제 성장률을 1.6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어요. 뭐 물가안에 뭐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상 역성장일 것이다. 근데 이미 2020년 4, 4분기가 역성장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취업자 수예요. 취업자 수. 이게 해년마다 한 80만 70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올해 취업자 예상수 10만이에요. 10만. 이거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취직 절대 안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리고 외식업 경기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에 뭐네 해가지고 이제 그게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4분기 때 확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 좀 더 올라가는 네. 추세였었는데 지금 오히려 꺾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하는 어떤 어두운 전망들이 외식을 줄이고 있다는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수가 이제 복잡해집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 부자들은 돈을 씁니다. 그게 양극화의 단면 같은 건데 백화점 이런 데는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네, 지금 2021년은 거의 100 이상 다 찍었었는데 2022년에 100을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가 그만큼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주말 크리스마스 백화점 매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0% 이상 거의 30%까지도 늘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카드 승인액 추이. 나 진짜 아유. 작년에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카드 매출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뜻이지. 소비를 줄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진국 기준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한 15% 높아요. 소비를 줄이면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여파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코로나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코로나 때 왜 장사 못한다고 폐업자 속출을 그랬잖아. 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코로나도 이겨냈는데 이게 웬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 나 윤석열이 코로나보다 세네요. 그러니까요. 네,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여러 좀 통계에서도 좀 잡히는데 편의점 CU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대용량 삼각김밥 매출을 조사를 했는데 그냥 일반 삼각김밥은 밥 반 공기 정도 분량이거든요. 근데 대용량 삼각김밥은 좀 더 커가지고 밥 한 공기 분량이에요. 이 매출이 전년 대비 35%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사실 삼각김밥 하나로 그렇죠. 대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트 같은 데도 가보면 저도 그렇고 제일 먼저 가는 데가 할인 코너예요. 그래서 저녁에 가면 항상 할인 코너 가서 얼마 할인된 거 보고 그러는데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트레이더스 몰도 거기를 보면 손질이 안 된 덩어리 고기 있잖아요. 그냥 고기를 통째로 파는 거. 그러면 집에 가서 썰고 지방 제거하고 그렇게 먹는 건데 이 매출이 45%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요즘에 그런 보도 봤어요. 뭐 말장난일 수 있는데 식당에 갔더니 공깃밥이 공기 반, 밥 반이라고. 공기 반, 뭐 소리 반 이런 저도 거 정말 좀 많이 느꼈어요. 적게 담는 예, 거지. 엉성하게 꾹꾹 안 눌러담고. 꼭꼭 안 맞아요. 눌러주고. 그것도 골 때리지 않아요? 쌀값은 폭락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우 먹으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우 비싸게 먹는데 산지에서는 한우 값이 폭락해가지고 어떤 분은 극단적 선택을 했어. 그랬더니 정부가 하는 말이 수출로 유통 바로잡겠다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데이터들 보고 좀 화가 나는 게 작년에 법인세 깎아준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기업들의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 전망에 설비 투자, 건설 투자는 다 마이너스고 고용도 그 지난 다른 해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완전 줄었죠. 거의 이거 10분의 완전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마이너스 성장 한 번 한 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2020년 2분기에 코로나19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했던 게 유일한데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팬데믹 이거는 좀 예외라고 지켜보더라도 그 0.7이 우리는 우리는 엄청 엄청 선방한 선방한 거였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 전 두 세계에서 번째가. 가장 선방했던 네. 거죠. 자, 역대 정부별 경제 성장률 추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무현 정부 때 그 당시 한나라당이 경제 폭망했다고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성장률을 보면은 전체 5년 동안의 성장률 보면 노무현 정부 평균 성장률은 4.74%, 이명박은 3.34%. 뭐 경제 성장 어쩌고저쩌고 뭐 경제 전문가 어쩌고저쩌고 했죠. 실제로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보다 경제 잘했다는 거고. 박근혜 정부는 그 밑으로 확 떨어지기 시작해요. 문재인 정부 때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역성장한 거 코로나 때 한번. 크죠. 결국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 내내 경제 폭망 떠들었던 자들이 정권 잡았는데 정권을 잡자마자 무역이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올해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잘 견디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IMF 때 이런 방식으로 무역 적자가 났던 거에 다시 그게 돌아온다는 그런 신호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 이제 중국이 다시 뭐 코로나 문 열면은 그 무슨 효과를 보내만해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추경호가 맨날 그 이야기예요. 자기들은 중국 시장은 이미 갔다고 이야기했던 놈들이 중국이 다시 이제 뭔가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덕을 볼 거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니들이 아이디어를 내라. 부탁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언론 헤드라인에서 저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역성장이란 말이 저는 굉장히 좀 그렇거든요. 성장의 반대말이 역성장인가요? 이거는 정확하게 퇴보가 됐든지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무슨 역성장이란 말 자체가 뭐 이건 예. 성장이니 뭐니 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요. 성장률이 낮으면은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게 윤석열이 이제 정권을 잡고 경제를 쥐뿔도 모르는 데다가 아까 그 매출액 중에 백화점 매출액만 오르는 양극화가 심해졌을 때는 다수 국민들을 소비를 하게끔 만들면서 전체를 올려야 되는데 부자 감세 같은 것만 하면서 지금 저러고 가고 있으니까 경제 진짜 기본도 모르는 자가 정권 잡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경제 폭망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전세 사기 피해가요 15조 추정됩니다. 15조. 어마어마하네. 서울 아파트의 15,000채 수준이에요. 서울 아파트 15,000채 수준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상황만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에 검찰이 전세 사기범 뿌리 뽑겠다 이 이야기는 해요. 이게 지지율 올리기용이지. 그게 처음으로 등장했던 게 마약 단속이었고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뿌리를 뽑겠다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세 사기 검찰은 감감무소식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 대장동 뒤져야지. 그러니까요. 전세 사기 뒤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밑에 1년간 경찰 수사 끝에 검찰로 넘어간 화곡동 강씨 사건은 1년 9개월 동안 검찰 서랍에 잠들어 있었고 새로 사건을 배정받은 검사 역시 지난 4개월 동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사이 전국적으로 화곡동 강씨와 유사한 사건이 줄지어 발생했다. 이게 지금 처음 이런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 14명이 모여서 형사 사건으로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2019년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2년 동안 3년 가까이 검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보통 이제 전세 계약은 2년씩 하니까 그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배 말처럼 정치 보복 수사에만 올인하니까 네. 서민 전세 사기 힘쓸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아니 뭐 다른 가능성도 있죠. 또 어디 검사 오빠, 검사장 사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런가? 연루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네. 들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네. 아니 이런 사기 사건을 뭔데 3년씩 놔둡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8개 부에 검사 60명 투입. 있잖아요. 박근혜 때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만 딱 20명이 20명. 20명 투입됐어. 거기다가 이제 일반 변호사 하던 사람들 특검으로 이렇게 투입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현직 검사들이 투입된 숫자가 20명이에요. 사실 다 합쳐가지고 수사 인력이 특검 수사 인력이 한 120명쯤 되거든요. 우리나라 형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형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는 무기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피의자하고 검사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재판해야 된다고요. 근데 한쪽은 검사가 60명이 붙어버리고 한쪽은 내가 돈 주고 사용할 수 있는 변호사 한두 명 붙어 있어요.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없는 논리도 60명 모여있으면 만들어버려요. 내가 봤을 땐 지들끼리는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거 이재명 뭐 천화동인 이로 이재명 거 같은데라고 막 그 그렇죠. 생각을 자기들끼리 몰아가고 아니 말 그대로 어디 검사장 같은 애 한 명이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검사들 말로 우리 검사장님의 선구안을 지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선구안이야 선구안. 야구 용어인데. 선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예.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 근데 이게 올해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에서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뭐 범죄를 뿌리 뽑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나온 게 2022년 7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피해액이 불어서 처음에는 1조 6천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15조가 됐어요. 15조 잡는 데에 검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이렇다 할 만한 열심히 잡지 않았기 때문에 5,503억을 환수한 지자체장 이재명 하나 잡기에 60명씩 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상 민생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2019년부터 윤석열이 검찰총장의 시절에서부터 본인이 대선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계산하고 있느라 민생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 지금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보통 대부분 2030이고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빌라 찾아서 들어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를 알 수가 없는 부장검사 출신 하나 내려다가 저 금융감독원 뭐 원장 시키고 있잖아요. 자, 좀 다른 맥락이긴 한데요. 성남시장 지금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국민의힘이에요.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표의 홈그라운드였던 성남시장이 성남시장 국민의힘 신상진 그 의사 출신. 그 사람 지금 지역 앞에 국비 없이 3천억 발행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면 기초단체장들이 이거 없이는 이제 자신들의 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요구가 빗발쳐요. 국민의힘의 성남시장도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3천억 지역 화폐 발행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되게 웃기는 게 성남시장이 원래는 되고 나서 이 지역화폐 가맹점을 없애려고 정리하고 있었던 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난이 빗발치니까 본인도 이제 민심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좀 희한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수사는 안 하고 경제 망가뜨리면서
현장에 가면은 욕만 먹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집권한 이후에 난 주위에서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식당 주인, 편의점 알바, 택시 기사님 이런 분들한테 물었을 때 윤석열 잘한다고 말한 사람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윤석열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그분한테 5만 원 드리려고요. 잘한다. 자, 거기다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2023년 4월부터입니다. 4월부터. 다음 달입니다. 3,000원 올릴 건, 아니, 300원 올릴 건지, 400원 올릴 건지, 지금. 근데 이게 되게 열받는 게 처음에 300원 올린다고 했다가, 여론이 잠잠하니까 400원 인상안이 하나 더 나온 거야. 32%. 이건 진짜 너무 말이 안 되고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회적 타협이 없나요? 왜 100원은 없고 아예 300원, 400원 중에 골라라. 이건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왜 올린대요 도대체? 적자죠. 그러니까 지금 가스비랑 똑같은 아니,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가스비랑 똑같은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의 적자여서 300원을 올릴 경우에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하고 대중교통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맞아. 그거예요. 그런 설득의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필요하다면 1,000원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뭐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존을 해왔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대중교통 체계를 유지를 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요금을 얼마를 인상해야 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근데 이거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이런 내용? 300원을 올렸을 때 어느 정도가 되고 400원을 올렸을 때 어느 정도가 되고 그런 설득의 과정이 전혀 없어요. 몇 명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자체 단체에서 높은 사람 몇 명에서 300원 올릴까 400원 올릴까 이걸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냐고요. 그렇지. 적자를 본다. 버스 회사나 지하철이 적자를 본다. 그거 이야기만 던져놓고 그때 오세훈이 뭐라 그랬냐면 무임승차가 심각하다. 그게 골 때리는 게요. 무임승차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통계내기 힘들어요. 통계내기도 힘들고 무임승차를 하거나 안 하고 운영비는 똑같아요 사실. 그렇지. 네. 한두 명 더 산다고 지하철이 뭐 비용이 더 드는 건 전기세가 아닐 더 드는 거 텐데. 아니고 영무원을 더 써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핑계를 가져와서 그 무임승차는 그 윤석열 찍으신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잖아. 공식 합법적 무임승차 하시잖아요. 오세훈 공간 리모델링만 안 해도 요금도 안 올리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무임 주거. 오세훈 지는 공간에 안 살겠다고 해놓고 지금 리모델링 비용 뭐 한 60억 들어간 거 또 거기다가 10억 더 아. 넣어가지고 하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국민들이요 화를 안 내니까 그래요. 나는 이렇게 볼 때마다 프랑스혁명 떠올려요. 끌어내려가지고 단두대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 무서운 줄을 몰라 이 새끼들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휴 여기까지 합시다. 경제 폭망? 한번 지켜볼게요. 나는 윤석열이 임기 내내 경제 폭망을 이야기할 거야. 좋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없죠. 왜냐면요. 내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도 간단한 겁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득이 많이 없는 사람들을 더 위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부자 감세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 뭐 가스비 진짜 10만 원 나온다는 게 30만 원 나오면은 그게 다달이 전기료 마찬가지일 거고 교통비 마찬가지일 거고 벌이는 뻔한데 쓸 돈이 훨씬 많아지는 상태. 저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그렇죠. 내수가 돌아갑니까? 일반 소비가 줄어버리면 쉽게 말해서 핸드폰 1년에 한 번씩 바꾸던 사람들이 14개월에 한 번씩만 바꿔도 삼성 입장에서는 수익이 20%가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임기 내내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은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가 윤석열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같은 나라가 코로나 때 뭘 했어요? 돈 쏟아 부었잖아. 부자들 세금 더 내라고 했잖아.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아유, 최소한 2번 찍으신 분들은 공부 좀 하고 와. 악플 달기 전에. 방송할 때 성질나 죽겠어. 저런 모질이들 초등학생만도 안 되는 애들이 와갖고 댓글 달면 진짜 화난다고.